오늘은 우무진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짧게 내과 강좌 중에서 황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황달 생겨보신 분? 여기는 다 건강하신 분들이시네요. 아, 그러셨구나. 황달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황달과 병리적인 안 좋은 황달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달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피부가 노랗게 되고, 공막을 비롯해서 눈이 노랗게 되고, 그리고 소변이 노란색이 아니라 짙은 갈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이 다 있을 때 이제 황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귤을 먹거나 혹은 당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이렇게 노랗게 되죠.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건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종류의 것이죠. 그거는 황달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황달은 정의를 보면은 빌리루빈에 의해서, 빌리루빈은 이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대사되면서 나오는 산물들인데, 그런 것에 의해서 피부, 공막, 점막이 노랗게 착색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청 빌리루빈이 3mg/dL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황달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2.5ml 이상만 돼도 조금 이상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상 수치는 0.2에서 1.4, 그 사이를 정상이라고 보게 돼요. 빌리루빈이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 그 과정 중에서 일부가 막히게 되면 이제 황달이 되는데, 처음에 적혈구가 파괴가 됩니다. 적혈구가 파괴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적혈구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한 적혈구가 계속 우리 몸을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120일 정도 생리를 마치고 없어지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파괴되고 햄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배식세포에서 과정을 거쳐서 빌리버딘이 되고, 빌리버딘이 최종적으로는 빌리루빈이 됩니다. 빌리루빈이 여기서는 이제 지방에만 녹는 지용성 빌리루빈으로 이거를 간접 빌리루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로 된 빌리루빈이 간으로 넘어가서 이제 해독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빌리루빈이 이제 지용성에서 수용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담낭에게도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담즙에도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담낭에 저장이 됐다가 이렇게 십일지장으로 배출이 되고, 다시 장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소화를 돕게 되는, 그러니까 그 지방질을 먹게 되면 그걸 소화되게 하는, 이게 바로 담즙의 역할이 되는데, 그래서 소화효소 작용을 하고 그 장내 세균총인과 같이 장내 세균총에 의해서 산화가 돼서 유로빌리노겐이 됩니다. 유로빌리노겐이 되면은 이제 대변으로 대부분이 배설이 되게 되는데, 대부분은 대변, 그리고 일부는 소변, 그리고 또 일부는 장관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재활용이 되는 거죠. 이제 대부분은 대변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변과 소변이 약간 노란색을 띠게 되는 거죠. 이 친구에 의해서, 유로빌리노겐에 의해서. 그런데 이 과정 중에 한 가지라도 이제 막히게 되면은 황달이 생기게 되는데, 처음에 적혈구가 너무 많이 파괴되는 경우, 이걸 용혈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황달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간에서 이상이 생긴 경우, 간 대사가 이상이 생긴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간염, 지방간, 간경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췌장에서 길이 막힌 경우, 담도 폐색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췌장암이 생겼다거나 그 담석이 생겼다거나 담낭암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담도 폐색 질환에 의해서 황달이 생기게 됩니다. 황달이 사실은 성인에게서는 거의 없는데, 그게 생기게 되는 원인에는 바이러스 간염, 알코올 간질환, 그리고 만성 간염, 약물 유발 간질환, 담석 및 담석 합병증, 췌장암, 그리고 원발 쓸개관 간경화, 원발 경화성 담관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혈성 빈혈이 있습니다. 대부분 말이 굉장히 길지만 결국은 간질환 아니면 담질환이죠. 대부분 둘 중에 한 가지로 대부분 황달이 생기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렌지나 귤 혹은 당근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틴이 증가해서 피부에 침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음식들을 끊으시면은 자연적으로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그러니까 피부색이 변하지만은 정상적인 황달이 있는데, 신생아형 황달 중에서도 24시간에서 2주 이내에 생기는 황달은 정상적으로 봅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황달로 보고요. 만약에 24시간 이전,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황달이 생겼다거나 혹은 2주 이상, 태어났는데 2주 이상 황달이 지속되면은 그건 이제 뭔가 질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소변과 대변 색깔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간혹 미숙아인 경우에 이제 간 기능이 아직 원활하게 발달되지가 않아서 모유를 먹고 황달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잠깐 쉬었다가
다시 모유를 시작하시면 또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리적인 황달도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황달이 생겼을 때 눈도 노랗고 피부도 노랗고 소변도 갈색으로 나온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피검사죠. 피검사를 해서 그 빌리루빈 대사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용혈성 문제인지, 혹은 간 대사에 문제가 생겼는지, 혹은 간도 회색 질환이 생겼는지 그거를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은 황달 비슷한 증상이 생겼다가 근데 또 검사를 막상 해보면 크게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나면 좋아지고 또 그렇게 컨디션에 따라서 황달 증상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 기능을 조금 더 정상화시키고 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한약을 드시면은 또 많이 회복이 되시고 컨디션도 좋아지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간이 한약이 안 좋다고 하던데 간이 안 좋을 때 한약을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슨 오해냐면은 이거는 이제 약인성 간 손상에 대한 내과 의사들이 모여서 한 전 세계 이제 포럼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은 스웨덴에서 약인성 간 손상을 검사했을 때 대부분이 항생제 27%가 항생제에 의한 것이고 여기 스페인에서도 항생제에 의한 약인성 간 손상이 39%, 5%가 그 고지혈증 약에 의한 것이었고요. 미국에서도 항생제가 45%, 고지혈증 약이 3%, 그리고 한약 제제는 9% 이렇게 나왔고요. 한국에서는 항생제와 이런 고지혈증 약은 없고 그리고 한약만 유독 73%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팬, 일본의 경우에는 항생제가 14% 그리고 한약의 경우에는 7% 이렇게 나와서 대부분 우리나라 빼고는 다 항생제가 가장 간손상을 많이 일으키더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법하죠.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결국은 이게 잘못된 통계였고 그래서 정정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나중에 정정된 거는 알려지지 않고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퍼지게 된 거죠. 한약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의료용 한약과 식품용 한약이 있습니다. 식품용 한약은 우리가 마트나 이렇게 시장에서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보다도 의료용으로 공급되는 한약들은 훨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중금속 기준이라든지 독성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까다로워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런 기준들을 완벽하게 통과시키지 못하면은 한약의 납품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약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자생한방병원에서 2015년도에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보시면은 전체 6,894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약을 계속 조금 오래 장기 복용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걸 추적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94.6% 6,522명이 간 기능을 오히려 회복했거나 간이 완전히 좋아졌거나 혹은 기능을 그대로 유지했다 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드실 수 있고 한약이 간 기능을 저해한다는 속설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에서 비롯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본이나 대만 같은 곳에서도 간 질환에 한약을 써서 많이 간 수치가 떨어지고 컨디션이 좋아졌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내다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고 피부가 노래지고 눈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도 갈색으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